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은 애였다. 생각이 많다는 게 엄청 배려심이 넘쳐났다던가 엄청 똘똘했다던가 굳이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이 많았다. 5, 6살 때인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엄마 차에서 손을 만지작거리다가 엄청나게 큰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다. 와, 난 나무랑 다르게 따뜻하고 말캉하고 살아있는 존재구나. 엄청 중2병스러운데 나름 그 당시에는 충격이 컸는지 아직도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좋게 말하면 감수성이 풍부한 애였고 나쁘게 말하자면 잡생각이 많았달까? 초등학교를 시작하면서 점점 이런 성격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다. 1학년 장기자랑을 엄마들끼리 팀으로 준비하기로 했었다. 어머나 춤을 다 같이 추는 거였는데 우리 집에서 애들 다 같이 연습하던 중 너무 춤을 추기 싫었던 나는 집에서 갑자기 뛰쳐나와서 거리에 큰 쓰레기통 위로 올라간 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릴 거라고 엄마를 협박했다고 한다. 내가 걱정스러웠던 엄마는 8살도 안 된 나를 심리센터 같은 곳에 데려가서 검사도 시켰다고 한다. 어렸을 적에 내가 이랬던 것에는 특별한 이유나 계기는 없었다. 가정 환경이 엄청 특수하거나 무슨 트라우마라던 게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생각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다.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고 통제를 싫어하고 더 큰 무언가를 쫓던 어떻게 보면 중2병이 일찍 왔다고 볼 수도 있겠다. 오늘은 은혼의 생각 많은 두 아이였던 신스케 그리고 카무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사실 생각 많은 아이 이 말 자체가 심리학과 전공도 아니고 아동 심리 전문가도 아닌 내가 만들어낸 말이라 얼마나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저리 시작해보겠습니다. 高杉、それでもお前は幸せなのだぞ。世には貧しさゆえに文字も読めぬ者もいる。なりたくとも侍になれない者もいるのだ。 희대의 악역에서 시작해서 희대의 맴집 병약 소년으로 끝난 신스케. 그러나 그의 시작은 참 평범했다. 부모 없이 자란 긴토키나 할머니 아래서 자란 지라와 달리 신스케는 적당한 명문 집안의 아들로서 아무 구김없이 자랐다. 그런 그는 놀랍게도 다니던 명문 서당의 싸움꾼이었다. 한번 과몰입해서 현대 사회의 눈으로 보자면 충분히 다른 집안 부모님들이 화낼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 모양일까? 라고 다들 수군댔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신스케를 엄하게 혼낸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먹여줄 거 다 먹여주고 입혀줄 거 다 입혀주고 명문 서당에까지 보냈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못난이라 하고 싶지만 너무 귀여운 표정을 지어대고 맨날 말썽이나 피우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신스케가 엇나간 이유를 파헤쳐보자면 사실 별것도 아니었다. お前はどこへ行こうというのだ。さあな、そんなもん分かったら苦労しねえさ。 이미 쇼군 암살편 영상에서 얘기한 주제라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신스케는 사무라이의 의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생각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이다. 서당의 다른 아이들은 서당의 가르침에 큰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사무라이가 이렇다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렇다 하면 저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생각 많은 아이는 그렇게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본인이 납득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방황하고 또 질문한다. 그러나 그 어떤 어른도 그와 함께 그가 찾는 진정한 사무라이에 대한 의문을 함께 풀어나가려 해주지 않았다. 신스케의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줘야 했던 아버지는 그를 모질게 굶기고 나무에 매달아 놓기까지 한다. 어쩌면 그래서 신스케가 쇼요에게 그렇게 애착이 갔는지도 모르겠다. 지라나 긴토키처럼 부모님이 없던 것도 다른 가난한 아이들처럼 글을 배울 곳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던 그가 쇼요에게 그렇게 빠지게 된 것은 아마 쇼요가 신스케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해해줬기 때문일 것이다. 쇼요는 자신의 의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매일 찾아오는 신스케를 비웃지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신스케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닌 오히려 신스케에게 그의 질문을 되묻고 호기심을 격려해 주었다.
그 후에는 본인보다 훨씬 어린 신스케에게 자신 역시 신스케와 똑같이 헤매고 있다는 말도 한다. 이 순간 생각 많은 신스케 어린이는 서당의 문제아도 가문의 수치도 세상 모르는 철부지 아이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사람 타카스키 신스케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은혼 초대 악역 듀오의 두 번째 멤버 카무이. 희대의 페류나로 찍힌 카무이 역시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 세상 착한 엄마 바라기 효자였다. 낙양 결전편에 카무이의 감정선이 잘 이해 안 간다는 반응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나는 카무이의 심정이 어땠는지 나름대로 잘 상상갔던 것 같다. 아마 그 이유는 카무이 역시 생각 많은 아이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세상의 전부다. 하지만 카무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병상의 엄마를 봐왔고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아빠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이런 가정 환경과 더불어 생각이 많은 성향의 아이였던 카무이는 언제나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함께할 수 있을까? 이런 아들의 의문에 아버지 칸코우는 카무이에게 이렇게 답했었다. 강해져라. 가족을 구하려면. 부모님의 속사정도 자세히 모르고 아무 힘도 없는 카무이에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지는 상상도 못하겠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에 본인이 제일 믿은 아버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강해지는 것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강함은 그 아이의 삶의 중심이 되어갔을 것이다. 사실 나는 칸코우의 대사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칸코우가 많은 생각을 걸쳐 카무이에게 강해져라는 해답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초반에 카무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냐고 물었을 때 그는 ええよそばにいてくれるだけでどれだけ助かってるか母ちゃんの病気のことは俺に任せろ 라고 답했으며 이런 점을 볼 때 강해져라는 카무이의 반복된 물음에 큰 생각 없이 준 대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칸코우의 시점에서 카무이는 그저 어린 아이일 뿐 대충 아무 답이라도 주면 그것에 만족하고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칸코우가 카무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그렇기에 카무이가 생각 많은 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와 반대로 카무이를 오랫동안 지켜본 어머니 코우카는 카무이의 이런 성향을 알고 솔직하게 자신이 이 별에 온 이유와 계기를 설명해 주었다. 결국 칸코우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에 카무이는 걱정을 덜기는커녕 마음속에 죄책감만 늘어났다. 子供扱いされてる気がした。病気が治らないのもあの男が帰ってこないのも俺の力が足りないからだと。 카무이를 구할 기회는 한 번 더 있었다. 바로 카무이가 그 강함에 대한 의문을 아버지에게 진중하게 다시 물었을 때다. 칸코우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애니에 나오지 않았지만 칸코우가 그 후에 혼잣말로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도 생각 많은 카무이를 납득시킬 만한 답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결국 죄책감과 삐뚤어진 책임감은 카무이의 팔따먹기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는 남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켜주고 싶던 가족 곁이 아닌 홀로 강함만을 쫓는 외로운 싸움을 하며 보냈다. 사실 칸코우를 탓할 생각은 없다. 본인도 죽어가는 아내와 가족을 위해 많은 걱정과 노력을 했을 것이고 앉아서 카무이란 아이를 파악하고 이해해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카무이 역시 어린 신스케처럼 그저 다른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의문들에 대한 진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생각 많은 그리고 상처 많은 아이였단 점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다. 이렇게 내 짧은 어린 시절 썰 그리고 신스케와 카무이를 통해 생각 많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 최근에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는 알바를 했어서 그런지 더 아이들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갔던 것 같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모두 어쩌다가 어딘가 삐뚤어져 보이고 예민해 보이고 모든 것에 의문을 갖는 그런 아이를 마주친다면 귀찮아하거나 무시하기 전에 그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줬으면 한다. 사실 우리 모두 옛날에는 엄마의 허리춤 키도 안 되던 꼬꼬마 시절이 있었으니 말이다. 왜 다르냐고 묻기 전에 그 다름을 존중해주는 너는 그런 건 몰라도 돼 전에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고 함께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생각이 많은 아이도 그리고 또 다른 성향의 아이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파괴 안 해도 되는 살기 좋은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